안녕하십니까. 2021년, 20년 1학기 관광학 개론 11주차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관광사회에서 사회학의 성격까지 했죠. 큰 틀에서 보면 관광은 사회학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경대학에 있습니다만 많은 대학에서는, 한양대학이라든가 몇몇 대학에서는 관광경영학과가 사회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사회과학 속에 있는 학문입니다. 자, 오늘은 관광의 사회적 시각과 효과에 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죠. 그래서 관광의 사회적 효과를 할 건데요. 촬영하는 시간은 20년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부터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관광 옹호론적 견해와 관광 비판론적 견해로 나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관광 옹호론적인 견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옹호하는 거죠. 관광을 옹호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관광 비판론적인 견해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한쪽만을 강조하는 건 어렵죠. 지금 옹호론적, 비판론적 시각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걸 미루어 생각하건대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의 긍정적인 문제도 있고 부정적인 문제도 있구나. 관광이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오늘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은 가만히 놔둬도 긍정적으로 잘 가는 거죠. 부정적인 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1학년 여러분들도 제 연구실에 이러저런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 입장에서 문제점이 뭐냐? 라고 묻죠. 그러면 학생들은 당황하죠. 왜냐면 부정적인 얘기했을 때 교수인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제로 깔죠.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걸 뭐라 안 한다. 근데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나는 이런 의도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느낀가? 뭐가 문제인가? 그걸 묻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뭐 저는 소리가 작다 소리는 안 하는데 다른 과목들이 소리가 작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쳐가고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관광,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래서 관광개발론에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투어리즘 플래닝이라는 얘기를 해요. 플래닝을 할 때 계획의 목적은 뭔데 관광객으로 하여금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뭔데 관광객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끔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계획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게 하려는 게 계획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자,
이제 들어갑시다. 관광 옹호론적 시각은 대긍정, 소부정. 긍정은 많고 부정은 조금 나타나는 시각이에요. 대체로 여기서 보면 관광이 가져오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관광을 하기에는 뭐 건물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해야 되겠죠.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편익이 훨씬 크다. 지금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느냐,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놓느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주 지지리한 싸움을 했죠. 개인적인 견해로는 김해공항 확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주위의 산들 때문에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가 바닷가에 짓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공항들은 이유가 뭐냐면 24시간 뜨고 내려야 되죠. 그런데 김해공항은 주변에 민가가 많죠. 이번에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민가에다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김해공항이 지금은 현재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돼 있죠. 김해공항이 확장되는 시점에 추정을 해보면 이미 포화 상태다. 고로 가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투자해도 가덕도 공항이 완공이 되면 그게 가져오는 이익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관광 옹호론적 견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시설은 관광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출제를 했지만 일제시대 그 암흑기에 그나마 그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기여한 점을 꼽자면 철도입니다. 철도. 그죠? 관광을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건 아니죠. 그러나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놨으나 해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철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관광이 발전한 거예요. 관광은 다시 정리합니다. 자신의 일상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이 전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 24시간 뜨고 내리는 공항, 그게 필요한 거죠. 됐고요. 그래서 관광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역,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 의존을 깊게 하고 서로 교류를 하니까 상호 의존을 깊게 하여 인류 평화, 상호 우위를 돈독히 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다. 고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평화가 증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관광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관광업계가 호텔 포함,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자꾸 관광만 얘기하는데 이게 특별한 의도가 없습니다. 관광이 워낙 큰 틀이라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왜 호텔은 얘기 안 합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적 공개할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관광을 가든 호텔이 가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또 자꾸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못 나가기도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2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점점 서로 이제 버블 관광해갖고 안정적인 나라에는 서로 갈 때 인정해주자 하는 그게 있어요. 지금 관광업계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똑같은 얘기로 KTX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서 부산에 오는 관광객 수가 약 30%가 증가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결국 교류예요. 즉
관광에서 추구하는 게 서로 이동을 전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에 기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비판론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관광이 가져오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돈이 더 들더라. 괜히 관광한답시고 했다가 돈이 더 들더라. 이게 부정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있죠. 남북 관계, Southern North Relations. 남북 관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김정은 정부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관광에서 남북 관계는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동그란 지구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쪽, 아래는 남쪽입니다. 남북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연애하면서 제일 많이 다른 교재 전반적 세계적인 관광책에서는 이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북반구죠. 적도 위를 북반구, 아래를 남반구라고. 북반구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유럽, 미국 그런 거죠. 요즘은 중국도 잘 살죠. 남반구는요. 대체로 아프리카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만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난하죠. 교수님,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로 관광을 가는 거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로 관광은 가능은 하나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요. 실현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아예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아프리카는 그냥 들판에서 잔다고 칩시다. 야생에서 막 풀밭에서도 자고 텐트 치고 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호텔도 지어야죠. 또 가구들도 수입해야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돼요. 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뒤에 가서 또 다시 나와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환경 문제가 있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의 해운대요. 여름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기 전에 꼭 부산시에서 신경 써서 하는 행사가 있죠. 뭐예요? 백사장에 모래를 갖다 퍼부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개발을 많이 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나가요. 가만히 놔뒀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없을 텐데 대한민국의 모든 해변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 세계의 해변이 다 바닷가에 모래가 유실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관광개발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제주도나 그런 데 가면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죠. 제주도 자체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에요. 부정적인 면은 무지 많아요. 근데 옹호론적,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건 관광 옹호론적 견해에서는 어쨌든 돈이 벌린다. 부정적인 건 이 벌리는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비판론적 견해는 돈이 벌리는데 그걸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맨 밑에 말레이시아의 페낭도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관광객이 날아들면 섬 주민들은 하는 건데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할 필요 없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됐고요.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를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하나, 둘, 셋, 셋째 줄 끝에 있죠. 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